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제톡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밈코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 민주 아나운서가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일단은 좀 인사하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서경TV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오늘은 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밈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밈코인은 이제는 좀 단순히 유행을 좀 넘어서서 많은 투자자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오늘 이 밈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또 사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밈코인의 이 정의를부터 좀 들어가 보자면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눈길을 뜨는 주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밈과 주식의 이 합성어고요. 밈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머나 이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요. 그 자체로는 실질적 기술적 가치를 부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의 좀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유머와 커뮤니티의 힘으로 그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하는 점이 많습니다. 밈코인의 시초는 2021년 초에 발생한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 공매도에 맞서 싸우면서 이 주가를 급등시킨 사건으로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그래프 함께 보시면 엄청나잖아요. 이런 그래프 저는 좀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은데 2021년 9월 실제 정규장 종료 직전의 차트입니다. 이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2021년 초에 발생한 금융시장의 큰 이슈로서요. 소셜미디어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줬던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주식 공매도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들을 또 포함하고 있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은 이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였는데요. 2020년대 초반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던 비디오 업체였습니다. 많은 헤지 펀드들이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의 레딧 커뮤니티인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높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매도에 대해 반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21년 1월에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 1월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죠. 1월 초에는 약 $20에서 시작을 좀 했으나 1월 27일에는 $483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건 주가가 최저치에서 190배 상승한 결과로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주식을 또 사야 했고요. 이 주식이 더욱더 끌어올리는 또 결과를 초래해 버렸죠. 이 현상을 숏 퀴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또 의미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과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고요.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사들이 거래를 제한하자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답니다.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게임스탑 사건은 금융시장에서 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여러 헤지펀드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켰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규제 기관에서 시장 조직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게임스탑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보여줬고요. 이후에도 여러 밈 주식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주식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또 불러일으켰죠.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은 이제는 좀 단순하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서 밈코인 같은 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문화 커뮤니티 중심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힘을 합쳐서 대기업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보여줬고요. 이후에 이 밈코인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었죠.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가장 잘 아시는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2013년에 시작이 됐지만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이 인기가 급증을 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밈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도지코인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됐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이 시바이누 코인 역시 도지코인의 인기를 이어받아서 만들어졌고요.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관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2023년에 등장한 페페코인도 유명한 인터넷 밈인 페페 더 프로그를 만들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밈코인 열풍 속에서 또 함께 인기를 또 끌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밈코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밈코인들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의 인기를 이어받아서 만들어지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또 함께 성장을 했죠. 이 밈코인들은 좀 종종 유명 인사들이나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가격이 좀 급등하는 영향을 또 계속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밈코인은 기부나 그리고 자선 활동 그리고 NFT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밈코인의 커뮤니티는 종종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또 새로운 생태계를 또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밈코인들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용 앵커님은 이런 밈코인들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밈코인은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가격 상승이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뭔가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탄력은 너무나 좋아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거의 상위에 있는 코인이어서 네.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아 투자가 이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인기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또 밈코인들의 인기가 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사진에서 준비를 해 왔었던 것 같이 대표적인 코인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은 2013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도지라는 개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이 진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복잡함을 조금 비웃는 의미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농담으로 시작된 도지코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고요. 심지어는 유명한 기업과 자선 활동에도 이 도지코인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좀 큰 코인 중에 하나죠. 일론 머스크는 이 도지코인의 가장 큰 지지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지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트윗 한마디가 이 도지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는 도지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서민의 암호화폐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밈코인은 강력한 커뮤니티에 의해서 좀 지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많이 좀 하락과 상승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코인들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은 커뮤니티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참여를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또 지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이 자금을 모아서 나이지리아의 스켈레톤 팀을 소치 올림픽에 보내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커뮤니티의 힘은 밈코인에게 좀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었죠.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의 이 킬러를 자처하면서 2020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긴 했죠. 이 밈코인은 도지코인의 인기를 활용해서 좀 빠르게 또 성장을 했고요. 이 특히 NFT와 결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의 지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끌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제가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0년에 출시가 됐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이 민코인으로 또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암호화폐로 또 한번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0억 달러를 초과하고요.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밈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3월 시바이누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상당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가격은 약 0.00002356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누 코인은 연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요. 이는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누는 지속적인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공급량을 줄이고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페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페가 참 많은 짤을 읽기로 유명하잖아요. 페페는 2005년에 미국 만화가 매트 퓨리에 의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코믹 시리즈인 보이즈 클럽에서 이 페페를 처음 등장시켰습니다. 페페는 원래 평범한 개구리 캐릭터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좀 그려졌죠. 특히 이 Feels Good Man이라는 대사가 좀 유명해지면서 페페는 긍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페 캐릭터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이 페페 캐릭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페페는 2008년 경부터 인터넷 포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점차 밈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페페 이미지를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좀 변형을 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이는 페페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로 인식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페페가 슬픔, 기쁨, 분노 등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버전으로 좀 재창조됐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시다시피 밈코인 중에서도 전 페페가 좀 유독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치적 상징으로도 좀 변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페페는 정치적 상징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일부 극우단체와 개인들이 페페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페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페페 사진을 또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또 함께 보실까요? 이로 인해서 이 페페는 원래 긍정적인 이미지에 좀 벗어나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페페의 표정이 좀 다채로운 걸 좀 볼 수 있죠. 이 페페는 매트 퓨리는 이런 좀 부정적인 변화를 우려했어요. 아무래도 이 페페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서 좀 페페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도를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페페가 원래 순수한 의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페페의 이미지가 이렇게 정치적 상징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매트 퓨리는 자신의 캐릭터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는 이 페페를 원래 긍정적인 캐릭터로 좀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2020년에는 Feels Good Man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제작하면서 페페의 기원과 그가 겪은 변화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페페가 우는 모습 그리고 웃는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페페의 이런 좀 투자자들의 표정을 또 함께 가져가는 모습으로 또 유명한 밈 짤들이 많죠. 현재 페페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에서 사용이 좀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페페는 인터넷 문화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의 캐릭터 변화를 상징하는 또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됩니다. 페페코인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반영하는 짤이 많잖아요. 지영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페페코인 이 짤들 많이 이것도 되게 보셨나요? 웃기네요. 그쵸. 이 짤 너무 웃기지 않아요? 페페코인으로 상징한 투자자들을 또 이렇게 네. 표현하는 짤이 되게 아. 많았는데 좀 다른 짤들은 되게 많이 네.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좀 그나마 무난한 좀 슬픈 거나 네. 웃는 짤들로 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이것도 웃고 있고요. 울고 네. 이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도 갖고 가면서 이렇게 페페코인이 참 등락하는 네. 모습을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것 음. 같은데요. 아이 너무 좀 페페코인이 유독 귀엽더라고요. 저도 네. 짤을 좀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음. 저장한 짤들도 많았었고 지영 앵커님 같은 경우에 혹시 네.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저는 말티즈 좋아해 네. 가지고 시바견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서 더 관심이 좀 안 갔었나 봐요, 처음에. 아. 앵커님은 좋아하세요? 강아지? 저는 강아지 좋아하는 저도 말티즈 음. 같이 좀 네 작은 작은 애들을 걸 좀 좋아해 좋아해서 가지고 네. 처음에 저도 '이 코인 귀엽기는 한데 음. 그렇게까지 내가 아무래도 좀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조금 더 작은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뭔가 말티즈 음. 같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좀 밈코인을 만들어 봐도 참 재밌겠다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제가 그냥 이게 참 마음대로도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심리를 반영해서라든지 유행을 가지고 음. 간다라든지 이런 시바처럼 그냥 내가 좋아했던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라든지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영 앵커님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밈코인 있으세요? 아 밈이요? 네. 밈은 생각 안 해 봤는데 글쎄요. 내 표정 이런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의 표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화상으로 예. 경계통이 아니 근데 좀 많이 그런 짤이 있어서 네 그런 거 있던데 뭐 그런 걸로 짤 많이들 만드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밈코인 쪽으로 새로운 뉴스 같은 거는 따로 없었나요? 최근에는? 최근 음. 뉴스들을 제가 가지고 와 보려고 했는데 음.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음. 뉴스는 좀 제가 자제를 좀 해서 안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아. 최근 동향을 좀 많이 살펴보는데 역사에 대해서 좀 음. 가지고 왔었거든요. 최근 뉴스도 한번 이야기 나눠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일 최근에 올라온 뉴스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페페 그 축구 선수 페페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사진을 아. X에 올리면서 페페 코인도 잠깐 관심을 받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런 뭐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가격 시세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많이 올라서. 음. 그래 가지고 최근 뉴스는 밈코인 관련해서는 오히려 약간 좀 조정 국면이어서 음. 최근에 크게 부각받는 뉴스는 없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몰라요. 밈이 그쵸. 갑자기 또 급부상할 수도 네 있고. 다시 급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튀어오를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정말 그냥 사람들 심리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 X에 올렸었던 그 페페 축구 선수를 가지고도 잠깐 또 음. 반등을 보여줬었을 정도로 이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로 참 반등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밈코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 봤었을 때 아직 요즘에도 그냥 좀 큰 반등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조금 잔잔한 흐름을 조금 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밈코인들을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쉽게 접하지는 못해 본 것 음. 같습니다. 저도 약간은 조심스럽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들이 참 재밌다 보니까 음. 뭔가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뭐가 음. 올랐대 혹은 뭐 요즘에는 무슨 짤들이 많이 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이 밈코인에 관련된 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 깊게 봐본 적이 조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밈코인은 이제 최근 뉴스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폭락 그런 뉴스들이 조금 지금은 좀 많습니다. 이게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일단 최근에 페페가 이제 고점 이후에 좀 폭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황은 제가 아까도 짚어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도지코인도 조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12% 그리고 전반적으로 밈이라고 하면 도지랑 시바이누, 페페 이렇게 볼 텐데 시바이누 코인도 24시간 기준으로는 9.5% 가량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페페도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은 지금은 조금 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장에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페페 이외에도 도지 그 구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X에 게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격 시세 반응은 그렇게 없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밈코인이 어떻게 다시 시장에서 이제 펌핑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이제 시장 분석가들의 의견은 실제로 도지에 관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와야지 가격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런데 밈은 또 느닷없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업을 맞아요.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지러운데 오늘 어쨌든 이제 앵커님이 가지고 오신 내용의 핵심은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시작이 됐었던 것들이 네. 이렇게 자산 가치를 가졌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예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나중에 가치를 부여받을지를 우리가 아직은 좀 같이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 또 마무리를 해주시죠. 아, 네. 그럴까요? 이 밈코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오늘 경계톡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좀 밈코인이 이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이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밈코인들 역사 함께 짚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흥미로운 코인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계톡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